계명구도는 서한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맹상군 열전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말석에 앉아있던 개 흉내를 잘 내는 도둑이 말했다. 신이 호백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석에 앉은 객은 닭 울음소리를 내는 능력이 있어 소리를 내자 모든 닭들이 따라 울어서 결국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닭, 개, 울명, 개구, 도둑, 도인 한자를 풀이하면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요긴하게 쓸모가 있음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부정적인 비유로 많이 사용되지요. 야비하게 남을 속이는 꾀나 학문이 깊지 않으면서 잔재주를 자랑하는 경우에요. 전국시대 진나라의 소왕은 제나라 재상이던 맹상군의 명성을 높이사 진나라로 초청했습니다. 맹상군은 수많은 빈객들을 데려갔고 진왕에게 많은 예물을 올렸지요. 그 중에 가장 진귀한 물건은 세상에 둘도 없는 여우의 겨드랑이 흰 털로 만든 외투인 호백구였습니다. 진왕은 매우 기뻐하며 잘 지키도록 분부했지요. 머지않아 진왕은 맹상군을 재상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신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또 맹상군이 원래 제나라 귀족이어서 그를 임명하는 것이 진나라에 불리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를 제나라로 돌려보내자니 이미 진나라의 상황과 기밀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해봐도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자 명령을 내려서 잠시 맹상군을 연금시키도록 했습니다. 맹상군은 진왕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진왕의 동생인 경양군이 몰래 기별을 해 진왕이 총애하는 연희를 매수해서 진왕이 그를 석방하게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맹상군은 영롱한 백옥을 연희에게 선물로 보내며 진왕에게 자신에 관한 말을 잘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희는 백옥을 마다하며 호백구를 요구했습니다. 호백구가 있어야만 진왕에게 간청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맹상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호백구는 한 벌뿐인데 이미 진왕에게 바치지 않았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빈객들과 의논해 보았지만 다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잠시 후 말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궁에 몰래 들어가 진왕에게 바쳤던 그 호백구를 훔쳐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훔쳐낼 작정이시오? 개의 흉내를 내서 훔쳐오겠습니다. 맹상군은 도움이 급했기에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이 빈객은 개구멍을 파고 궁으로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희는 호백구를 손에 넣자 곧 진왕을 설득해 관문을 통과할 증명서를 발급받아 맹상군을 석방시켰습니다. 맹상군은 진왕이 번복할까 두려워 증명서를 받자마자 바로 빈객들과 함께 진나라의 도읍을 떠났습니다. 국경에 위치한 함곡관에 도달했을 때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국경의 규정상 닭이 울어야 관문을 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구석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입술을 둥글게 말아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계속되는 울음소리에 근처에 있던 모든 수탉들이 일제히 따라 울기 시작했지요. 관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닭 울음소리를 듣자 날이 곧 밝을 것으로 여기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진왕은 후회했고 사람을 보내 신속히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함곡관까지 추격했지만 이미 맹상군은 관문을 지나가 버린 뒤였지요. 맹상군 열전에 따르면 맹상군의 성은 전이고 이름은 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전영은 제나라 위왕의 아들이자 선왕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제나라 재상을 거쳐 나중에 설공에 봉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맹상군이 되는 전무는 천한 첩의 소생으로 5월 5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5월 5일에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해롭게 하고 딸은 어머니를 해롭게 한다는 속설이 있던 터라 전영이 키우지 말도록 했으나 어머니가 몰래 거두어 길렀다고 합니다. 전문이 장성한 후 아버지를 만나게 되자 전영은 버리라는 명령을 왜 거역한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때 어머니 대신 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친께서 저를 키우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5월에 태어난 아들은 키가 지게문 높이만큼 자라면 부모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운명을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지게문으로부터 받습니까? 전영이 대답하지 않자 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운명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면 부친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신단 말입니까? 만약 운명이 지게문에서 오는 것이라면 지게문의 높이를 계속 높이면 그만입니다. 어느 누가 그 지게문만큼 키가 계속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에 또 문은 아버지에게 건의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제 나라의 재상으로 새 왕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제 나라 땅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지만 아버님은 10,000금의 부를 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문하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듣건대 장수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수가 있고 재상의 가문에는 반드시 재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의 부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쌀밥과 고기를 실컷 먹으며 지내지만 선비들은 짧은 바지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쌀겨나 술 지게미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재산이 남아돌지만 더 많이 쌓으시려고만 하실 뿐 나라의 힘이 약해져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전영은 문을 높이사 집안일을 관리하게 했고 빈객을 접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빈객이 날로 늘어나면서 문의 이름이 제후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전영의 뒤를 이어 설 땅의 영주가 되면서 맹상군이라 칭해집니다. 맹상군이 빈객을 불러 모으자 죄를 짓고 도망친 자까지 모두 그 문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집안 재산을 사용하여 그들을 정성껏 대우하니 천하의 인물들이 모여들어 빈객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맹상군은 신분이 귀하고 처남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는 손님과 앉아 이야기할 때 늘 병풍 뒤에 기록하는 사람을 두어 손님의 친척이 있는 곳을 묻고 그 내용을 적어두도록 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면 심부름꾼을 보내 그의 친척을 찾아가 예를 갖추고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맹상군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참을 대접하고 있었는데 불빛을 가린 탓에 방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손님은 자신의 음식이 맹상군의 것과 다른 것을 감추려고 일부러 어둡게 한 줄 알고 기분이 상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에 맹상군이 일어서서 몸소 자신의 밥그릇을 들어 손님의 것과 비교해 보이자 손님은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더 많은 선비들이 맹상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계명구도 이 성어는 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 어중이 떠중이 정의롭지 못한 잔재주를 비유하며 사용되지만 하찮은 재주도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수천 명 빈객들의 지혜와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맹상군의 인맥관리법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